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 라운드가 오늘 열립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공식 홈페이지도 득점왕 경쟁, 그리고 우승 경쟁, 챔스 진출 경쟁, 유로파리그 진출 경쟁, 여기에 강등권 경쟁까지 모든 이슈들을 총정리한 프리뷰를 제공했고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20년 넘게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를 승부 예측해온 리버풀의 레전드 마크 로렌슨의 승부 예측도 공개했습니다.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가능성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마크 로렌슨의 예측에서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전망 내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파이널 데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 주제로 프리뷰가 올라왔는데요. 리즈 유나이티드의 하피냐,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이 4명이 마지막 라운드의 주인공으로 메인 모델로 나섰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맨시티의 더브라이너,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 수상자이니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했고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인 살라, 또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기 때문에 나란히 가운데를 차지했고, 양옆으로는 이제 강등을 피하고 싶은 리즈의 하피니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도전, 득점왕 역전 도전을 노리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라운드 개인상 골든 어워즈의 경쟁에 대해서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 개인상에서는 모하메드 살라가 22골로 앞서지만 손흥민 선수가 겨우 한 골 차다, 이런 부분도 소개가 됐고, 골든 글러브상은 알리송과 에데르송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플레이메이커 상은 자체 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리버풀의 앤드류 로버트슨과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대량 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리버풀과 토트넘 중에서 어떤 팀의 득점왕이 나오고 또 플레이메이커 상이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베이스볼 골든 어워즈는 이 세 가지 부문의 개인상 후보들의 올 시즌 활약상을 소개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프로덕션의 코멘테이터가 무자비하다, 루슬리스, 클리니컬하다, 너무나 깔끔하다, 완벽하다, 정확하다, 이런 표현을 했던 평가까지 하면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역전 득점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직접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득점왕 경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손흥민과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의 상황을 100% 이해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다. 모하메드 살라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첼시와의 FA컵 결승전의 전반 33분에 이제 다리 근육 부상을 약간 입으면서 교체가 됐죠. 통증이 느껴졌는데 큰 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밀 검사까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분명히 지금 강행군의 피로가 누적돼 있고 조금 이상 신호가 온 거거든요. 주중에 치른 사우스햄튼과의 원정 경기를 아예 빠졌는데, 명단조차 들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도 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라면서 그 점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말로 선발 출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후스코어드닷컴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사실 판데이크 선수의 몸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판데이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뛰기 어렵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겼는데, 살라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된다, 몸 상태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후스코어드닷컴도 포백 라인에서 코나테와 마티프가 센터백 라인을 이룰 것으로 보면서 공격 라인은 디아스, 마네, 살라, 주전 라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미드필드 라인도 티아고 알칸타라, 핸더슨, 케이타인데, 파비뉴 선수도 그렇고 살라 선수도 그렇고 판데이크도 그렇고 수비, 미들, 공격의 핵심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모두 회복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경기 감각을 일부 선수들은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일부 선수들은 휴식을 해야 되는데, 파비뉴와 판데이크는 휴식을 해야 되고 살라는 뛸 수도 있다, 본인이 득점왕에 대한 열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뛸 것이다라고 후스코어닷컴은 예상을 했습니다. 과연 살라가 클롭 감독의 이 발언대로 아예 안 나올지, 아니면 후스코드닷컴의 예상대로 깜짝 선발 출전해서 골을 넣고 득점왕을 쐐기를 박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울버햄튼이 리버풀을 상대하는데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라울 히메네스를 오히려 처진 스트라이커로 내리고 2선과 전방을 자유롭게 오가는 네토 선수를 두고 리버풀의 광활한 뒷공간을 황희찬 선수의 스피드로 공략하겠다라는 전술을 브루노 라즈 감독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BBC의 승부 예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강등권,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쟁까지 얽힌 모든 경기들의 예측을 저희가 풀버전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예측은 조금 의미가 남다릅니다. 2000년부터 올해까지 22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의 승부 예측을 담당해왔던 BBC 공영방송에서 이끌어왔던 레전드 마크 로렌슨이 이번 경기를 끝으로 더 이상 승부 예측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은퇴 무대입니다. 올 시즌이 마지막이고 다음 시즌에 아마 다른 분이 이제 승부 예측을 할 것 같은데, 정말 지난 22년 동안 8,000경기 이상을 예측하면서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사실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마크 로렌슨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최후의 승부 예측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등권
리버풀부터 우승, 유로파리그, 그리고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까지 마크 로렌스는 어떻게 전망했는지 그 경기별 예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렌트포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번리가 17위, 리즈가 18위고 나란히 승점 35점이기 때문에 리즈 유나이티드는 번리보다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번리가 진다면 리즈는 비기기만 해도 되고, 번리가 비긴다면 리즈는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번리가 이기면 리즈는 아무 소용없이 강등되게 되는 것이죠. 잔류하기 위해 리즈 유나이티드는 번리가 뉴캐슬을 상대로 거둘 성적보다 나은 결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리즈가 그걸 얻지 못할 거라고 본다. 제시 마치의 리즈는 최근 계속해서 기회를 놓쳤고 브라이튼과 추가 시간에 중요한 승점을 얻었지만 브렌트포드전에 승점을 얻는 것은 더 큰 요구사항이 될 것이다. 브렌트포드는 최근 폼이 훌륭하고 클럽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걸린 게 없는 경기란 얘기가 의미 없을 정도다. 브렌트포드는 1936년 옛 퍼스트 디비전 1부 리그에서 5위를 차지했고 올 시즌에 9위까지 차지할 수 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1월에 계약한 뒤 브렌트포드에 준 자극은 센세이션했다. 브렌트포드 올해의 선수상을 줄 뻔했을 정도다. 그만큼 영향이 컸다. 브렌트포드가 일요일에 리즈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거라고 본다. 시속 200마일로 경기할 것이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브렌트포드가 2대1로 승리하면서 리즈를 강등시킬 거란 얘기고요. 브렌트포드가 현재 잔류도 확정을 했고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클럽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후반기에 너무나 좋고 또 역대 최고의 성적을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낼 수 있고 그 이전의 성적이 정말 과거 완전히 20세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 기세, 이 분위기, 이 경기력이라면 브렌트포드가 이 경기에 걸린 게 없어도 간절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 자체를 열심히 잘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잔류 경쟁을 펼치는 번리는 뉴캐슬과 1대1로 비길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번리가 션다이치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몇 경기를 이길 때는 자유도를 갖고 플레이를 했다. 번리의 플레이 방식이 기대와 부담이 없을 때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일단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잔류 경쟁의 이야기가 달라졌다. 번리가 최근에 다시 수비적으로 돌아간 것을 보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목요일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으면서 각오를 다지긴 했는데 이전의 경기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 우려되는 요소다. 뉴캐슬은 해가 바뀐 뒤에 많은 노력을 했고 몇 가지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뉴캐슬이 터프무어를 빈손으로 떠나게 된다면 놀랄 것이다. 마지막 라운드 잔류 경쟁은 마지막 킥이 나올 때까지 팽팽할 것이다. 즉 번리와 뉴캐슬의 무승부를 전망하긴 했지만 번리가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또 리즈 유나이티드도 한 골차 패배를 예상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번리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번리 같은 경우에는 션다이치를 경질하고 새 감독이 왔을 때 조금 활기찬 플레이를 펼치면서 그때 얻은 승점으로 지금 잔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하지만 토트넘과의 경기를 포함해서 최근에 소극적인 방식, 션다이치 감독이 있을 때처럼 좀 안 좋은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뉴캐슬을 상대로 이기기 어렵다. 최근에 또 이기기 못하고 있는 경기의 상황은 그런 것이다 라고 보면서 뉴캐슬의 경기력을 보자면 번리가 이기지 못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는 거둘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다음은 유로파리그 진출권 경쟁입니다. 웨스트햄과 맨유가 유로파리그 진출을 하느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가느냐 두 개를 걸고 다투게 되는데요. 일단 웨스트햄은 브라이튼과 원정 경기에 나갑니다. 웨스트햄은 브라이튼을 이겨놓고 맨유가 이기지 못하길 바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7위가 웨스트햄이거든요. 브라이튼과 웨스트햄 모두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특히 웨스트햄이 잘했다.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의 웨스트햄은 지난 주말 맨체스터 시티와 좋은 경기를 했다. 시즌 내내 말했듯이 웨스트햄은 스쿼드가 크지 않다.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제대로 도전하려면 몇몇 포지션에 보강이 있어야 한다. 브라이튼은 그런 수준의까지 팀은 아니지만 1982 시즌에 리그 13위를 차지했던 클럽 최고 성적을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브라이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 경기 브라이튼도 승점 얻어내고 좋은 시즌을 마실 거라고 전망을 한 것이고요. 웨스트햄은 시즌에 좋긴 했지만 결국에는 주전 비주전의 간극, 이런 스쿼드의 두께가 작다 보니까 결국엔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기에서 낙마했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결국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보면서 이번 무승부로 웨스트햄은 컨퍼런스 리그를 치러야 될 것이고 다음 시즌에는 보강 좀 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요.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맨유가 미끄러질 것을 전망을 했는데요. 마크 로렌스는 그래도 맨유가 이번 경기는 힘을 낼 거라고 전망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2대0으로 꺾고 유로파 리그는 나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측 내용은 이렇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차기 감독 에릭 텐하흐가 직접 이 경기를 셀허스트 파크에 와서 보기로 했다. 그의 존재는 맨유 선수들에게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동기를 줄 것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훌륭한 시즌을 보냈고 그들의 경기 방식은 프리미어리그의 신선한 활기가 됐다. 하지만 관중석에 있는 텐하흐와 더불어 맨유는 시즌을 이렇게 쪼그라들며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맨유 선수들은 이미 다음 시즌 주전 경쟁을 위해 뛰고 있다. 지난 브라이튼전 4대0 패배 당시와 비교하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브라이튼의 4대0으로 졌던 지난 라운드에 정말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잃어버린 이후 완전히 무너진 모습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벌써 차기 감독이 와서 일을 시작했고 테나 감독이 선수를 지켜보고 있고 이번 경기는 랑릭 임시 감독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한데 다음 시즌에 팀에 있을 선수들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적기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안 뛸 거란 얘기죠. 그래서 텐하 감독에게 보여준 쇼케이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맨유가 거둘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승 경쟁입니다. 리버풀과 울버햄튼의 경기는 리버풀이 2대0으로 이길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승은 좀 어려울 것이다. 역전 우승은 안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예측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우스햄튼과 경기에서 위르겐 클롭 감독은 FA컵 결승전 선발 선수 중에 9명을 바꿨지만 인상적인 결과를 얻었다. 먼저 한 골을 내준 리버풀은 점점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경기가 끝날 때쯤에는 정점에 올랐다. 이 경기에는 리버풀의 주력 선수들이 돌아올 것이고 울브스는 위협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울브스는 이미 몇 주 전에 시즌을 마치기로 한 것 같다. 맨체스터 시티가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승점을 잃지 않는 한 리버풀은 우승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리버풀이 우승을 놓치더라도 안필드의 분위기가 처져 있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이 우승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FA컵과 카라바오컵 우승의 영광에 대해 찬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 주말 파리에서 열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위한 출정식과 같은 경기가 될 거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공행진을 벌인 눈부신 시즌을 잘 마무리할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리버풀이 사실 역전 우승을 하기 위한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팬들이 실망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기고 그냥 기분 좋게 다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좀 잘 준비하도록 선수들을 응원해 줄 거고 또 웸블리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FA컵과 카라바오컵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에게 또 박수를 보내주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 울브스전을 치를 것이다. 팬들의 성원이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리버풀이 울브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울브스는 요즘 사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전반기 그리고 중반기까지도 경기력이 좋았는데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 유로파리그 진출 가능성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동기부여를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원정을 이겨내기는 어렵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우승할 수 없는 이유는 맨시티가 에스턴 빌라를 이길 거라는 전망이 팽배하기 때문인데요. 맨시티가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는 3대0으로 이기면서 2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예측 내용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경기에서 뒤처지는 순간이 올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봤다. 10월 말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는 딱 한 번 졌다. 리버풀도 비슷하다. 두 팀 모두 다른 팀들보다 몇 마일 이상 앞서 있다. 그래서 일요일에 맨시티와 리버풀이 어떤 종류든지 차질을 빚더라도 하프타임에 지고 있다고 해도 두 팀 다 후반전에 반응해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맨시티가 얼마나 훌륭한 팀인지 알고 있고 나는 웨스트햄전과 같은 흔들림이 또 한 번 벌어지지는 않고 맨시티가 타이틀을 거머쥘 거라고 예상한다. 맨시티가 37라운드에 웨스트햄에 2대0으로 뒤지다가 가까스로 2대2로 따라갔고 역전까지 할 수 있었는데 페널티킥을 이제 놓치면서 마르디 선수의 슈팅을 파비안스키가 막아내면서 이제 역전까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런 저력을 발휘한 걸 봤을 때 리버풀이 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도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지다가 3대1로 뒤집은 그런 상황도 봤을 때 이 팀들은 저력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이 팀들은 마지막 라운드에 미션을 완수할 것이다. 둘 다 이길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사실 이 두 팀 후반기에 거의 지지 않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맨시티를 한 번 이긴 그 팀이 토트넘이고 리버풀과 비긴 팀이 토트넘인 것이죠. 그 부분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우승은 맨시티가 차지할 것이라고 봤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아스널과 에버튼의 경기, 토트넘과 노리치의 경기 승부 예측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크 로렌스는 아스널이 일단 에버튼을 잡을 거라고 봤어요. 예측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버튼은 목요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잔류가 확정됐다. 에버튼 팬들은 이제 숨을 돌리고 있을 것이다. 이들 중 몇몇은 아마 집에 그냥 있을 것이다. 에버튼은 이제 임무를 완수한 상황이다. 나는 에미리츠 원정까지 잔류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 에버튼이 자신감을 갖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에버튼의 가장 좋은 소식은 이 경기 결과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아스널은 지금 심각하게 안정성이 떨어졌지만 홈에서 경기한다. 에버튼이 5월 초 레스터를 이기긴 했지만 원정 경기 기록은 꽤나 형편이 없다. 이것이 내가 거너스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지만 이 승리는 아스널이 4위에 들어갈 거라는 희망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에버튼이 잔류를 확정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사라졌다. 근데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잔류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스날 원정에서 에버튼이 이기든지 뭐 어떻게 해서 잔류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 경기를 못 잡았다면 이번 경기 그래도 아스날이 유리할 거라고 마크 로렌스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스널이 에버튼을 이겨도 토트넘이 이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몇 주 전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이 차지하고 있던 순위를 보면 이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어야 했다.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올 시즌 겪은 타격에서 회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직전에 또 한 번의 출혈이 있었다.
아스널은 월요일 세인트 체임스 파크에서 패배할 때 뉴캐슬에 압도당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스널의 퀄리티에 의문을 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아스널은 중요한 순간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리더가 없을 뿐이다. 아스널 선수들은 팬들로부터 동정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라운드의 분위기는 너희가 망쳤고 다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기류일 것이다. 팬들이 그렇게 막 지지를 크게 해주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경기에서 만약에 이기고 토트넘이 결국에는 비기거나 이겨서 챔스 진출을 확정해도 선수들에게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반응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충분히 자력으로 세기를 박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무너졌고 그 무너진 이유는 사실 아스널 선수들이 기량 자체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리더십이 없고 젊고 어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에버튼과의 경기도 2대1로 간신히 이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노리치와 토트넘의 경기인데요. 토트넘이 2대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가뿐하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예측 내용 이렇습니다. 토트넘이라는 팀은 항상 미끄러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리치 시티가 모든 걸 쏟으면서 경기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토트넘은 데안 쿨루세프스키를 얻었고 해리 케인과 손흥민도 있다. 나는 노리치 시티가 이 선수들을 상대로 버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기는커녕 박살내버릴 것이다. 토트넘은 2시즌을 보내고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돌아가기 위해 승점 1점만을 남겨뒀다. 토트넘이 마지막 허들을 앞두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에 이제 손흥민, 케인, 쿠루스키의 트리오를 노리치티가 아무리 열심히 경기해도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마지막 홈경기고 또 프리미어리그를 떠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뛸 거란 말이에요. 홈팬들 앞에서. 그래도 못 버텨낸다. 경기력 차이가 너무 심하고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의 이 화력을 막지 못할 것이고 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조합이 쿠루스키와 함께 노리치티의 수비를 철저하게 박살내면서 다득점 경기를 할 거라고 보면서 최소한 2골 넣는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무난한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리고 2골 중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온다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은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월요일 0시에 일제히 모든 경기가 다 펼쳐집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챔피언스리그 토트넘의 진출을 이끄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 새로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